했습니다. 이 수스는 기본적으로 수스2죠. 수스는 기본적으로 이 부각된 레조넌스, 좀 귀에 거슬리는 레조넌스, 그런 주파수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해주는 플러그인인데, 이 플러그인을 쓰실 때 팁은 이 믹스 버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 흔히들 말하는 그 패러럴로 다시 한번 조절을 하는 거죠. 병렬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안녕하세요, 오니즈믹입니다. 이것도 영상 올리는데 오래 걸렸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완전 라이브로 이제 원래 초창기 컨셉은, 초기 컨셉은 완전 라이브로 이제 끝까지 이 곡을, 완전 라이브로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를 켜놓고 작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거 뭐 다 끝내려면 한 거의 5개 분량 한 5-6시간을 이제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곡을 끝내버리고 그 과정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끝내버렸습니다. 아예 완성을 시켜버리고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정리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한번 어떤 곡이 나왔는데, 저도 저번에 영상에 거의 이제 중간에 이제 드랍까지 만들고 그만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곡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이 나왔는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부터. 나쁘지 않죠? 아주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잘 뽑혔습니다.
보컬이 나오죠. They better be back, so relax. I'm on the track. This right is my home. I never act, so you feel my tone. Here we go again, and you said that we were only friends. Ribs, they better be back, so relax. I'm on the track. Ribs, they better be back, so relax. I'm on the track. This 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뭐 나쁘지 않나요? 자, 저번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 보컬을 추가했습니다. 뭔가 제가 작업할 때 보컬을 항상 넣진 않는데 이 보컬을 넣어야 될 것 같은 곡들이 있어요. 그런 트랙들이 있습니다. 뭐 보컬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스플라이스라는 이제 샘플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죠. 거기서 검색을 하다가 뭔가 이 곡에는 힙합스러운 샘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샘플을 넣었어요. 그러고 약간 이런 사운드 좀 좋아합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드랍이 지나고부터는 뭔가 새로운 보컬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약간 힙합스러운 보컬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랍 전에 Ribs, they better be back, so relax. I'm on the track. This right is my home. I never act, so you feel my tone. Ribs, they 약간 래핑 같은 걸 넣어주고, 그리고 또 힙합하면 뭔가 그 스크래치 소리가 굉장히 어울리죠. 그래서 그걸 또 찾아가지고 약간 과하지 않게 넣어줬습니다. 이제 뭐 보컬을 다 차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보컬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보컬의 그 사운드 디자인과 믹싱은 오늘은 크게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보컬을 한번 보고 그리고 어떻게 어레인지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믹싱 마스터링 위주로 이제 아예 곡이 끝났으니까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보컬의 그 믹싱과 사운드 디자인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이 그 컴프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컴프레서와 그런 그 공간계 이펙터의 그 적절한 사용? 그거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이제 일단 첫 번째 보컬로 제가 쓴 게 일단 로우 컷을 해줬죠. 그리고 거의 뭐 국룰이죠. UAD, LA, 2A 튜브 컴프레서. 전 거의 모든 보컬에 이 플러그인을 씁니다. 이게 지금 UAD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드 컴프레서라고 이제 뭐 아포지
저는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아포지 데스크탑을 쓰고 있는데 그걸 사면은 좀 딸려오는 되게 고퀄의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모드 컴프레서입니다. 이것도 약간 컴프레스를 해주면서 그 사운드 배음을 조금 살려줘가지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코 보일로 살짝 그 자연스러운 에코가 날 수 있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원래 원소스가 이거예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LA를 걸었을 때 좀 더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커지고 좀 더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모드 컴프레서로 약간 그런 다이나믹을 눌러주는 겁니다. 사실 컴프레서를 이해가 저는 이펙터 종류 중에 컴프레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 지금도 사실 뭐 100% 이해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초심자 분 중에 초심 과정에 있을 때 이게 비기너 과정에 있을 때 제일 뭔가 어려운 게 이제 컴프레서 종류의 이펙터가 아닌가. 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한 그 컨텐츠니까 일단은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에코 보일을 걸었을 때 훨씬 뭔가 자연스럽죠. 이것도 뭐 이런 사운드인데 이거는 이제 그런 그 리버브나 이런 에코들을 딜레이는 보통 샌드로도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저는 보통 거리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바로 그 다이렉트로 걸어줍니다. 또 어떻게 사운드가 나는지 볼까요? 원래 사운드는 이래요.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리감 있게 먹먹하게 표현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바랄라 빈티지 벌브 국룰입니다. 이거는 이게 10만 원인가? 아마 10만 원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 미디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리버브는 웬만하면 구매를 하세요. 사운드도 너무 좋고 저는 거의 리버브 중에 거의 80%는 이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 에코보일 약간 좀 더 흔들리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튀어나올 수 있게 이제 또 이 조금 이 1K 위로 이 세츄레이션을 좀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해요. 모든 그 보컬의 그 믹싱 과정은 뭐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 모듈레이터, 스페이스 모듈레이터 약간 더블링하는 그런 플러그인인데 이거 지금 무료입니다. 이게 약간 그 플랜징을 시켜주면서 사운드를 좀 더 돋보이게 한달까? 이것도 한번 보죠. 어떻게 변했는지. 원소스와 원래 이런 사운드입니다. 원래 뭐 소스도 나쁘지 않아요. 논외로 이거는 그냥 이 유틸리티와 LFO는 제가 그냥 디폴트로 걸어준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이게 있으면 편하거든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I used to 전체적으로 하이가 살짝 센 것 같아서 EQ잉을 조금 해줬고 이 미드 영역을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역시 LA 걸어줬죠.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그럼 이게 약간 플랜징 효과를 내면서 뭐랄까 좀 더 그 크리스피해진달까 그런 효과를 줬고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그리고 코러스 효과를 또 넣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넓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뭐랄까 그 공간감 있죠. 이게 다양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코러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약간 디튠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원래 한 목소리 제 목소리가 하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코러스를 걸면은 마치 여러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 위상이라고 하죠. 그 파형을 조금씩 그 틀게 해가지고 이게 약간 여러 명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효과입니다. 반박시 댓글 코멘트 그러고 뭐야 에코보이 코러스를 또 걸었네.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에코보이 또 걸었죠. 8분의 1박으로. I used to live it.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이거 I 걸었었나?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I used to live in the struggle. 그렇고 Ribs. 보컬도 이런 그룹에는 버스라고 하죠. 여기는 뭘 로컬만 해줬고 이것도 뭐 비슷해요. I never ask, so you feel my tone. 역시 프레쉬요. 대환아 고맙다. 대환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걸 알려줬는데 굉장히 좋아요. 약간 뭔가 2% 부족할 때 그냥 거시면 다 좋아집니다. 약간 그 하이의 뭐랄까 시원함이라기보다는 그 하이의 뭔가 그 프레젠트라고 하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I never ask, so you feel my tone. 뭔가 살짝 에어감을 더 주는 그런 플러그인인데 상당히 좋아요. I never, 자, 보컬은 이렇게 됐고 I never. 그리고 이런 이 DJ 스크래치 사운드는 조금 디자인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이 전체적으로 약간 그 귀를 찌르죠. 그래서 이제 수스를 좀 또 했습니다. 이 수스는 기본적으로 수스2죠. 수스는 기본적으로 이 부각된 레조넌스, 좀 귀에 거슬리는 레조넌스 그런 주파수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리해주는 플러그인인데 이 플러그인을 쓰실 때 팁은 이 믹스 버튼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 흔히들 말하는 그 패러럴로 다시 한번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비율을 조절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살짝 그 스크래치 사운드가 귀에 거슬리니까 저는 조금 이거를 높였죠. 그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과하지 않게 했어요. 이 스크래치는. 왜냐면 너무 부각되면은 이 믹스를 하실 때 믹스는 결국에는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운드가 다 부각되면은 좀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곡을 만들 때 되게 저는
사운드가 조금 정신이 없는 편인데 이런 밸런스를 잘 못 맞추다 보면은 예를 들어 So relax, I'm on the track. 만약에 이게 좀만 더 셌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6으로 한번 뭐 나쁘지 않지만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뭐가 되게 많잖아요. 막 좀 베이스 막 나오지, 막 보컬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드랍은 되게 보컬 위주로 꾸며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드랍의 키는 바로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그런 기타 베이스 사운드죠. 좋죠. 좋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서 킥은 뭐냐? 이 오토메이션이에요. 루어로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오토메이션을 시켜줬죠. 우프. 왜 오토메이션을 시켜줬냐? 이미 기타 사운드가 되게 세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오토메이션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베이스 사운드도 셌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입체감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의 그 입체감을 살려준 거죠. 처음에는 기타에 집중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올라오면서 집중되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했고, 그 FX도 뭐 별거 없습니다. 약간 화이트 노이즈 스윕을 넣어줬고, 처음에는 아마 이것만 있었을 텐데 제가 뭔가 하다 보니까 사운드가 조금 비는 것 같아서 옥타브를 하나 더 높였어요. 보면 높였죠. 그러고 이건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좀 더 길게 OTT까지 넣어가지고, OTT는 이제 그 컴프레싱을 약간 업워드 컴프레싱이라고, 그 전체적인 사운드의 그 작은 소리들을, 그 사운드라는 게 되게 이 사운드 하나에도 막 여러 가지 주파수들이 있잖아요. 그 주파수들을 전체적으로 높여준 거예요. 이게 뭐 압축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이게 세츄레이션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이 주파수들을 골고루 다 높여준 거죠. 그 볼륨을.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을 해줬고, 뭐 FX는 사운드 디자인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거에서 이제 보코더, 이거는 약간 더 노이지한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바랄라 이거는 레조네이터 프리셋인데 좀 더 하모닉 했으면, 그러니까 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넣었고, 이거 조금 디스토션을 좀 시켜줬죠. 좀 더 세게 나갔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OTT를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어떤, 뭐 예를 들면 So relax, I'm on the track. This right is my home. I never act, so you feel my
tone. Your ribs, they better be back, so relax. I'm on the track. This right is my home. Ribs, they better be back, so relax. 그러니까 막 저런 보컬하고 같이 나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작은 노이즈 소리마저 되게 크게 들리니까 되게 어색해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레조네이터까지 걸었잖아요. 그 작은 소리들마저 다 업워드를 해준 거예요. 그 크게 만들어준 거죠, 소리를. 그래서 제가 죽여놨어요, 이렇게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뭐 이런 드럼들, 이제 피아노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냥 밸런스를 잡아 놓은 건데, 이 믹싱은 사실 한 번에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은 되게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근데 믹싱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밸런스예요. 뭐가 어떻게 됐든 밸런스가 잘 잡히면은 그 음악이 좋게 들립니다. 마스터 음압이라는 건 결국에는 마스터링 단계에서 높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어떤 믹싱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랄까, 제가 노력했던 건 그 소스들마다 조금 공간감을 주려고 항상 저는 살짝 노력을 하거든요. 바랄라룸. 그리고 조금 안 들리는 거는 그 디스토션 계열이나 세츄레이션 계열을 써서 좀 더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지금도 잘 안 들리긴 하지만 이게 보시면 결국에는 그리고 믹싱에서 중요한 거는 서로 안 부딪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뭐 킥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트랙 스페이서 이런 거를 걸어줬는데 사용하진 않았네요. 이렇게 이런 언마스킹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파수들이 부딪히지 않게 좀 장치를 심어둔 거죠. 이것도 보시면 킥이 나오는 부분은 눌러줬죠. 근데 킥이 나오는 부분, 그 킥의 기음을 눌러줬으니까 조금 베이스의 부분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뭐라 그래, 그 베이스의 두 번째 하모닉부터는 높여준 거예요. 그러고 제 생각에 이 베이스는 하이톤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약간 듣기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눌러줬어요. 그런 하이톤들을 눌러줬고, 이제 믹싱은 거의 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이드 체인.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하우스 음악에서, 하우스나 테크노 음악에서 중심이 되는 건 킥입니다. 킥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 그루브를.
근데 만약에 킥이 잘 안 들리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트랙에 사이드 체인을 걸어요. 이게 또 그 사이드 체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신호에 의해서 어떤 걸 모듈레이터 변조시키는 그런 거를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컴프레서에 이제 많이 쓰죠. 컴프레서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킥이 나올 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dB 이렇게 뜨죠. 그 킥이 나올 때만큼은 5dB만큼 눌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 옛날에 그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킥이 나올 때 이렇게 해서 볼륨을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킥이 더 잘 들리겠죠. 왜냐면 그때만큼은 다른 주파수들이 조금 눌러주니까. 이거 보면은 저는 거의 다 사용했어요. 뭐 전체적인 이런 사용법은 다음에 컨텐츠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킥과 마찬가지로 드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만약에 스네어가 있다면 스네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네어가. 근데 또 저는 막 인디 댄스처럼 엄청 막 세게 때리는 스네어는 또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타격감만 좀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타격감이 세가지고 제가 살짝 깎아준 거예요. 그 컴프레서로 누른 거죠. 근데 스네어가 또 잘 들리려면 스네어와 비슷한 사운드의 다른 세션들이 조금 귀를 비켜줘야겠죠. 그래서 다 이런 또 스네어에 사이드 체인을 걸어서 스네어가 나올 때마다 뭐야, 어떻게 같이 듣는 거야 하고, 이것도 스네어가 칠 때마다 저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 장치를 제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피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믹싱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밸런스 잡는 거, 그러고 이제 뭐 컴프레서나 뭐 EQing, 컴프레서, EQing, 그리고 공간계는 사실 믹싱이라면 믹싱인데 조금 더 이제 사운드 디자인의 개념도 있는 거죠. 믹싱 과정에서 공간계를 넣는다면. 근데 뭐 저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리고 드럼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썼어요. 뉴트론. 뭐 많이들 쓰죠. 이제 이건 드럼 버스라고 하는데, 뭐 많이들 쓰는 인플레이터. 뭐 약간 이거는 세츄레이션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컴프레서도 아닌 것이 뭐 요상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거의 이것도 국룰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이블톤만으로 작업을 하시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는 플러그인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옥스포드 인플레이터, 뭐 바랄라 빈티지 버브, 또 뭐가 있을까? 뭐 클리퍼 종류 하나.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음악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하시면 돈이 많이 들어요. 막 뭐 이것저것 많이 사니까. 사실 뭐 악기 종류에선 세럼은 거의 무조건 산다고 봐야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근데 한 번에 제 생각에는 한 번에 욕심내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거에 맞춰서 뭐 부자라면 상관없습니다. 부자라면 뭐 다 사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왜냐면은 저 플러그인을 하나 살 때마다 저거를 마스터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막 플러그인이 엄청 많진 않아요. 뭐 돈도 없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드럼버스에서 드럼의 밸런스를 잡는데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 뉴트론 4 트랜지언트 쉐이퍼라는 거예요. 이걸로 살짝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좀 더 그 킥하고 베이스가 조금 더 무거워졌죠. 이게 뭐냐면은 모든 사운드에는 그 트랜지언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ADSR이라고 그 어택 값과 이제 서스테인 값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 얼마나 빠르게 작은 소리로 내려가는지, 얼마나 그 큰 소리로 빨리 가는지 그런 높낮이가 다 있겠죠. 모든 사운드는 이제 그거를 조절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인데 이게 이 뉴트론 4의 다른 기능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거의 이것만 써요. 왜냐면 저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뭐냐 어떤 그 드럼의 그 쉐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트랜지언트 값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어택 값을 높여요. 보이죠? 이게 처음에 몇이었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할 때 킥이 살짝 약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어택 값을 올려준 거예요. 그러고 그리고 그 킥의 약간 그 서스테인 값 그 킥이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서스테인 값도 약간 올려줬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서스테인 값이 너무 약하면은 잘 안 들리죠. 그게 이제 너무 짧아서 그래요. 그 킥 사운드가. 그러면 살짝 이걸 올려주는 겁니다. 과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믹스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이제 클리퍼도 아주 살짝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좀 더 내려가도 되죠. 클리퍼는 말 그대로 진짜 그 미용실에서 쓰는 클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볼륨의 그 끄트머리를 깎음으로써 물론 엄청 뭐 예를 들어 그 볼륨 값의 높낮이가 어떻게 보면 트랜지언트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깎으면 그 트랜지언트가 죽겠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안 끼칠 정도면 클리퍼로 잘라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깎으면 또 사운드 자체가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버 샘플링도 해주는 겁니다.
오버샘플링을 해줄수록 사운드가 되게 왜곡되지 않게 해줄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 샘플링 이제 샘플링하는 그 점들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뭐 믹스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는 되게 마스터링을 할 때 업워드 컴프레싱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거는 뭐 또 되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트릭인데, 인플레이터를 한 다음에 그 중역대만 자른 거죠. 그러고 원곡에 그거를 얹혀줌으로써 그 중역대가 더 살아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그러고 마스터링. 드디어 끝. 마스터링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유린하고 스판을 잘 써요. 이걸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하우스 테크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테크노를 잘 작업하진 않으니까. 멜로딕 테크노는 가끔 작업을 하지만, 보통 마스터곡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0데시벨, 여기 마이너스 30데시벨이라고 적혀있죠. 스판 기준 킥만 봤을 때 보통 마이너스 30데시벨 기준이에요, 킥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마스터링을 보통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레퍼런스 곡을 믹스나 마스터링을 하실 때는 무조건 레퍼런스 곡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 곡을 좀 비슷해가지고 느낌이, Sorry I'm Late, 명곡이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뭐 저작권 이슈 때문에 틀진 않겠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저는 거의 비교도 안 했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사실. 마스터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스터링은 짧게 설명을 하자면,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베이스가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저는 마음에 듭니다. 멀티밴드 컴프레서로 이 저음부죠. 저음부는 살짝 익스펜딩을 해주고 약간 올려준 거죠. 그리고 이 약간 100Hz 위는 이게 살짝 뭐라 그래, 다이나믹 컴프레서처럼, 다이나믹 컴프레서 맞는 말인가? 저 부분만 살짝 눌러준 거예요, 이게 올 때마다. 왜냐면은 저 100Hz에서 200Hz 구간이 너무 머디해지면은 되게 곡이 약간 텁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굵을 때는 굵어지는 게 맞는데, 너무 굵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제 굵어지는 느낌? 그래서 눌러주고, 그리고 조금 그 하이 영역대를 스스로 조금 깎아줬습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이제 EQ잉을 정리를 해줬고, 컴프레서는 쓰려다가 안 썼고, 베이스 모노 100Hz 빛. 풀텍 아주 추천드리는 플러그인이에요. 꼭 쓰세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져요. 물론 또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저게 너무 또 많이 올리면은 좀
과해요. 그러고 아날로그 질감을 조금 내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트랙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그런 버스에서 그런 프로세싱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블랙박스를 넣었다가 이거를 넣으면은 되게 그 아날로그 사운드 질감이 좀 많이 나거든요.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 이미 좀 약간 과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를 잘 써야 돼요. 믹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말이냐, 이 블랙박스를 넣어 놓고 물론 이걸로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패러럴이죠. 이런 세츄레이션 값이나 물론 펜토드, 뭐 트라이오드 이런 값들로 조절을 하셔도 되지만 이 믹스 값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한 70% 갔을 때 좀 과하죠. 저게 무조건 제 기준에는 마스터링이 물론 과한 것도 좋지만, 과한 것도 뭐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저는 제 기준은 최대한 그 원곡의 밸런스를 살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은 원래 저는 한 50%, 뭐 70% 그 정도 주는데 이 곡은 되게 옅게 사용했어요. 충분히 그 질감이 나는 것 같아서 사용하고, 역시나 옥스포드 한번 넣어줬고, 굴포스 AI 그런 자동 EQing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고 역시나 클리퍼로 한번 깎아줬죠. 아예 클리퍼는 도대체 왜 넣은 거지? 작동을 안 하는데. 그러고 파이널 마지막에는 저는 프로 L을 씁니다. 요즘에는 뭐 리미터나 그런 맥시마이저 계열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뭐였더라? M2였나? 그 WAV에서 나왔나요?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써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두 개를 거치면 사운드가 좋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버 샘플링을 안 했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버 샘플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운드 리미터를 걸어도 사운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실 근데 마스터링 체인도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봤는데 I never ask, so you feel my. 얼마나 했지? 얼마나 한 거야 녹음을? 딱 1시간 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다셔도 되고, 자기는 내 프로세스가 좀 더, 저는 사실 그것도 좋아요. 이걸 보시면서 조금 그건 좀 틀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글을 써주셔도 돼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거의 이런 과정을 독학으로 한 거라 완전 막 뭐 교수님들처럼 막 어떤 프로세스 자체 내에서 그거를 귀신같이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박도 좀 당해보고 싶어요. 좀 배우고도 싶고, 저도 요즘에는 저는 음향 쪽으로도 조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음향 쪽에 되게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리미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너 왜 뭐 리미터를 그렇게 쓰? 뭐 클리퍼는 네 설명이 잘못됐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도 돼요. 저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곡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한번 뭐 만들어 봤는데 찍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좀 더 주제별로 다음 컨텐츠는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그 멕시코에 있는 친구가 멕시코에 사나? 그 친구가 토도스 아니었은가? 아무튼 그 인스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어떤 트랙이 있는데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도움을 좀 줘라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사실 잘 뭐 도와주진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저도 막 뭐 돈을 받고 믹스 마스터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뭐 컨텐츠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그 친구의 트랙을 한번 보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고 만들어 보는 걸로. 그래서 다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좀 저도 유튜브 사실 맨날 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막 컨텐츠를 만들고 막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유튜버 분들. 아무튼 빠히.